이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자, 교과서에는 243쪽부터 244쪽까지 한 장, 두 장밖에 안 되는 건데, 요 얘기는 이제 약간 여러분이 모를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잡음, 노이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왜곡. 나는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A가 아니라 B로 알아듣지? 왜곡입니다. 근데 왜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영어 단어를 제가 이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레벨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벨링. 자, 이거는 뭐냐면은 듣는 사람이, 자, 요점이 이거는 듣는 사람도 요점이 흐려질,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의 요점을 좀 이렇게 딱 알아채지 못하고 좀 흐리게 듣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좀 필요한 말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중언부언 해요. 이런 것들을 레벨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샤프닝이라는 게 있어요. 샤프닝. 이것도 이제 저 영어 표현이고요. 샤프닝. 자, 이건 뭐냐면은 이 말하는 사람이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정작 별로 얘기 안 하고 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중요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안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샤프닝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동화. 이건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이고요. 동화. 이거는 자신에게 가깝게, 나에게 가깝게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동화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식대로 해석하는 일이 사실 많거든요. 자, 그런데 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이 대외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왜곡의 세 가지, 레벨링, 샤프닝, 동화, 이런 현상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듣는 사람도 지금 어떤 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내가 너무 내 식대로 해석한 거 아닌지, 이거를 좀 한 번쯤은 따져봐야 돼요.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곡의 세 가지의 요소는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의사소통에서는 한 번쯤 이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서로가 엄청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임무가 뚜렷한 직종일수록, 자, 군인, 소방, 경찰, 교정 등등의 임무가 뚜렷한 직업일수록 이 왜곡되지 않느냐, 왜곡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상관이 없고요. 그래야만 좀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친구끼리 뭐 이건 사적인 대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누락. 빠뜨리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특히 이게 교수님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오늘 수업 시간에, 자, 한 50분 정도의 온라인 강의에 10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8개밖에 얘기 안 했어. 또 누락이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또 교수님들이 이제 이 과부하의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듣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 좋은 얘기예요. 의도는 좋은데 과부하예요. 자, 이게 나이가 어리거나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안 돼요.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듣는 어떤 그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반사돼서 나가거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반발하죠. 나는 이게 싫어, 이렇게 반발하는 거. 자, 그 다음 거부. 이거는 뭐 듣는 사람이 거부한다 일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네가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이게 뭐 이제 흔히 뭐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 거부는 생기잖아요.
지금 그걸 꼭 지금 말해야 되겠니? 이 거부죠.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뭐 누락, 과부하, 거부,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공식적인 의사소통에 좀 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레벨링, 샤프닝, 동화, 요 정도. 자, 그런데 이런 장애나 이 왜곡 그리고 잡음을 막고자 저 같은 경우는 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복을 써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이나 이런 걸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두세 번씩 일부러 얘기하거든요. 뭐 최악의 경우 10번도 얘기합니다. 중복해서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계속 문자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그래요. 왜냐면은 일관된 내용, 정해진 내용을 여러 번 보내면 상대가 이제 확실하게 이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마저 거부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난 더 이상 너의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아. 그럼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복이라는 수단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인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장애를 극복하는 요인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거를 명확한 방법이 있으면 의사소통에 관련된 뭐 장애가 아예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더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게 너무 왜곡이 안 일어나도 재미가 없어요. 자, 너무 정확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참 난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원칙적인 로봇 같은 정답만 얘기를 해요. 실수는 없다. 뭐 일절 어떤 여유가 없다. 진짜 기계처럼 딱 출근 땡 계속 필요한 말도 너무나 정확한 말만 골라서 그 다음에 퇴근 땡 하면은 그냥 끝. 그게 반드시 좋은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닐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좀 배우셨으면 그 호선공장 실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공식적인 조직이 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 조직에서 뭐 여러분 동아리나 학과 생활 하시는 분들 좀 더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공식적인 의사소통만 해요? 아니잖아요. 좀 적당히 뭐 회의하고 빨리 하고 뭐 놀러 간다든가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담배를 피운다든가. 그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공식적인 얘기만 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가 반드시 나쁜 거라고 보기에도 그렇게 한다면 좀 딱딱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소방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왜곡은 줄여야 돼요. 왜곡된 의사소통은 여러분이 말할 때도 줄여야 되고 들을 때도 줄여야 돼요. 만약 이건 잘못되면 좀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요인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극복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저는 중복의 개념을 많이 쓴다. 여러분 지금 재난 그 알림 많이 받으시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쩌고저쩌고 계속 오잖아요. 안 받고 싶은데도 오잖아요. 근데 보내는 사람, 송신자는 중복이에요. 중복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자, 메시지, 언론, 기자회견, 자막, 뭐 인터넷 온갖 거 전부 다 동원해서 중복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메시지는 같아요. 이게 바로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약간 머리에 좀 상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